정치 인사이트 서가번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총선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 지도부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죠. 한동훈 위원장 오전에 대구 사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늘 예방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취임한 이후 이제 첫 만남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할 때 이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이었고 같이 이제 수사를 했던 그런 또 악연이 있기도 한데 오늘 만남 뭐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대표로 네. 그 취임한 지 좀 몇 달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 예방하는 거는 기본 코스로 돼 있었는데 네. 그간에 이제 시도는 했는데 뭔가 좀 날짜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로 네. 된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거 보면요. 대구 경북에서의 그 국민의힘 그 결집력이 약간 이완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 배경에는 이제 뭐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 문제가 좀 있었고요. 네, 무소속 출마했죠. 예, 무소속 출마했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또 무소속 출마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그런 약간의 이상 기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선거의 기본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지지층이 총결집한 상태에서 이제 중도 무당층을 어느 정도 이제 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면 아직까지는 첫 번째가 충분히 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지 않겠는가. 네. 근데 오늘 뭐 긴 시간의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3, 40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말씀, 덕담, 이른바 예. 덕담을 많이 해주고 윤석열 대통령과 잘 힘을 합쳐서 좋은 성과 내기 바란다. 그래서 일정한 그런 효과는 거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을 앞두고 이제 보수층 결집 텃밭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어요. 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가야 할 곳을 갔고 예. 또 찾아봐야 될 분을 찾아뵌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신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집토끼 단속하는데 지금 급하긴 급하죠. 예. 왜냐하면 갈수록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국민들의 그 의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우선 아직도 이 집토끼도 다 단속이 덜 돼서 예. 텃밭도 덜 돼서 저런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의 그 보수층에 대한 본인의 의심도 풀어야 되겠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 방문해서 그 문제는 국정농단 건은 어느 정도 결자 해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또 한동훈 개인적인 측면도 강하다. 또 그 본인으로서 급하긴 급하다. 이런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집토끼 잡으려다가 지금 중도 산토끼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국정농단 건이 다 끝났다고 보여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나 중도층이나 진보 진영을 놔두더라도 중도층들이 지나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야 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표심에 듭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TK, PK 또 민심이 어떻게 또 변화하는지 그거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동안에 선거 운동을 이유로 해서 이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서 재판부로부터 계속 이러면 이제 강제 소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재판에 출석을 했고요. 재판에 출석하면서 본인이 없어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 이러면서 불편한 심기를 덜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29일에도 대장동 재판이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인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출석을 할지. 이 대표 앞에 놓인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당장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형사 재판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이 과연 한 명이라도 이제까지 있었던가? 국회의원들도요. 국회의원들끼리 좀 편한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판사님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조차도
본인 재판에서는 그만큼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뛰어넘어서 판사가 지금 대장동 재판장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불출석하게 되면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오늘 출석하면서 말이죠. 뭐 내가 없어도 재판 충분히 할 텐데 굳이 왜 꼭 나를 부르는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네. 일단 검찰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건 사실상 재판장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사의 발언을 공개 면박하는 정치인은 이제껏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 보면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지만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 치외법권지대에 서 있는 법을 뛰어넘는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판을 이 검찰과 이 사법부를 우습게 하는가 하는 그 사고의 일단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두 차례 이제 불출석했다 오늘 이제 출석을 했는데 앞으로 한번 또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쨌든 오늘 뭐 예. 잘 가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충분히 하실 말씀도 한 것 같고요. 예. 물론 뭐 당연히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만은 이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 불가피할 경우에 또 기일을 연기합니다. 그거는 뭐 일반 꼭 뭐 특별한 혜택, 특혜를 위해서가 아니고 일반 형사 사건 뭐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기일은 이 변경이 되고 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또 그 안에 이 선거 준비하느라고 선거 이제 시작 전에 준비하느라고 또 여러 가지 뭐 바빠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되지는 않았거든요. 골석 재판도 합니다. 본인이 반드시 재판에 참석하는 게 의무긴 하지만은 법적 의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본인 신문이 아닐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아무 큰 지장은 없거든요. 또 재판부에서도 그런 정도는 용인하고 재판을 진행해 온 게 관례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지금은 재판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선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당 대표로서 선거를 책임져야 되는 것은 이게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그런 술책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피고인의 신분이기는 맞지만은 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로서 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이 공적 책무도 또 그 이상 그에 상응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다.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또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표심은 우리 국민들 이재명 대표의 이 대장동 사건이나 기타 지금 사법 절차들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국회의원도 당선시켰고 당대표도 또 마찬가지고 지금 이 선거의 초반 민심도 상응하지 않고 과하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서 지나치게 이 부분도 대응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인식해서 나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미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유세 도중에 또 쏟아낸 발언들이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직 발언, 또 5.18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황상무 수석이 회칼 테러 사건 언급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빗대서 이제 설명한 거 그거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중국 관련해서 이제 쎄쎄 발언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점점 제일 심각한 게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그러면 되지. 우리가 왜 쓸데없이 양안
그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불이익을 자초하느냐 그거 보고는 이분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생각하면요 양안 문제 내 문제 아니니까 남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안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을 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게 된다면 그 한반도에 직격탄으로 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주둔해 있는 25,000명 그 주한미군이 그쪽으로 또 가야 되는가의 문제도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무역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잘 그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는요.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건데 그거 그렇다면 중국 꼭 비위 맞추는 얘기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부러 척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할 말을 하면서 당당한 문재인 대통령처럼 뭐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는 뭐 작은 나라에서 중국이 가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거는요 이미 주권 국가의 국가 원수임을 포기하는 그런 발언인데 그거보다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보다도 더 심한 게 그 앞에서 조아리자. 근데 북한이 중국하고 무슨 혈맹 관계다 그러는데 북한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북한도 그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중국한테 머리 조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거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근에 좀 발언 논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딱 그 구절만 띄어서 그 구절만 띄어서 얘기를 하면 뭐 우리 신현처럼 또 여권에서 선거 때 특히나 선거 때 말이 전부일 때 아닙니까? 더군다나 더 중요하죠. 그런데 뭐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이게 무슨 죄야? 하고 놀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앞뒤 맥락들을 보면은 결국 외교 관계에 있어서 외교의 가장 큰 기본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국익이다. 중국이 우리 교역 상대로서의 최고 제일 교역 상대국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빼고는 논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 우리 동맹국 미국이 그과 이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무시하고 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죠. 무시하고 이 한반도의 이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권 정말 거의 적성국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특히나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공인들도 그렇고 또 지금 뭐 이 K 컬처 에서 그야말로 세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을 우리 한국에 찾아와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경제에 도움을 받았는데 썰렁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측면들을 좀 더 대중들 앞에서 그냥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그 관계들을 우리 국익 차원에서 다뤄가자 이 말을 아무리 선거라고 그렇게 그 폄하하고 그 질러가는 것은 그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상은 이제 문제가 또 우리 없다. 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오해 소지는 저는 뭐 그분의 이 외교적 식견이나 또는 이 여러 가지 이 철학이나 가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도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 가지고 흔들리거나 오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선거가 또 임박한 만큼 또 단어 하나하나 쓰는데도 좀 조심은 좀 그런 것들은 해야 되겠죠. 중요하죠. 또 설화가 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여야가 뭐 서로 앞다퉈서 민생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제는 이제 금투세 폐지 이 부분을 이제 얘기했고 어제는 저출생 대책으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전체 그 대학생들에게 이제 전액 등록금을 이제 면제해주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한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뭐 선심성 공약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민생 공약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게 이제 그 좀 괜찮은 좋은 정치가 되려면 이렇게 이제 정책 공약을 가지고 선의의 예.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좀 여야가 계속해서 이제 네거티브 상대편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좀 집중돼 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늦게나마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한동훈 그 위원장이 그거는 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선거 이후에 실시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25만 원 1인당 이거 지원금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직전에 4인 가구 100만 원씩 주는 거는 똑같은 그 저기예요. 네. 근데 그때 그게 과연 그게 어느 정도 경제에 또 그게 보탬이 됐는지 그런 것들은 실증 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예. 근데 또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꺼낸 게 물가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예. 물가가 급등한다. 요새 어디만 가면 이제 대파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다. 그걸 위한 하나의 처방전으로서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자. 그러면 13조 원이 풀리는데 물가 잡겠다면서 돈을 푼다? 이건 뭐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거꾸로 된 처방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심성 매표 공약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25만 원을 주더라도 물가 잡기 위해서 준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뭐 풀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예, 민생 회복 지원금 또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급. 선거가 민생 좋긴, 공약들, 예. 선거가 좋긴 좋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꼭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또 이 당 저당에서 내는 공약, 지금 이 공약들이 예.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단비와 같고 또 얼마나 기대되겠습니까? 네. 집권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에서도 서로 이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신재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게 내가 하면 노맨스, 예. 남이 하면 불륜, 예. 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재명 대표 25만 원, 또 뭐 100만 원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물가 가지고 얘기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지금 우리 한국 경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국 소비 진작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물가도 거기서 같이 연동돼 있는 거죠. 25만 원씩 지역 화폐로 줘서 좀 쓰게 하자. 또 치킨도 좀 사 먹고 뭐 소금 한우도 사 먹다면서요. 25만 원 갖고 한우 사 먹기는 어렵겠습니다. 쉽지 않을 네.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 골목 상권이 살아야 예. 그 경제도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가 좀 늘어나야 되죠. 네.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런 정도 우리가 하자. 예. 윤석열 대통령 농협 하나로마트 가서 대파 가지고 뭐 850원 또 그랬더니 저 이수정 후보라든가요? 수원 어디 나오는 예. 국민의힘 후보는 그게 한 단이 아니고 한쪽이었다면서요? 한쪽이라고 얘기를 한 뿌리? 또 했다면 예. 한 뿌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럴 정도로 지금 하나로마트 농협에서 하나로마트에서 대통령이 간다고 해서 850원 한 달에 850원 받으면은 그러면은 재래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재래시장의 야채 가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까지가 예. 우리 이 국가 경제들을 경제를 고민하고 예. 또 뭐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예. 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을 예. 25만 원씩이라도 줘서 예. 좀 이 소비가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되고 골목 상권이 살아나면은 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뭐 유권자들께서도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많이 또 토론도 하시고 할 텐데 민심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도 아마 이제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조국 혁신당 말씀을 좀 짧게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혁신당이 뭐 인기가 이제 치솟고 있는 상황. 현재 이대로라면 뭐 10석 이상 원내 입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21대 때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있었는데 이제 열린민주당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인기가 치솟다가 나중에 이제 세석에 이제 그쳤는데
그런 형태가 될지 아니면 이대로 이제 치솟을지 두 분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근데 조국 대표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예.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분이 곧 감옥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 돼 보이는 분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정권 심판 사실 자기가 부당한 수사를 받아갖고 멸문지화였다. 그러니까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그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건데 오늘 한 신문이 그랬더라고. 20대들의 반응이요. 이건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것 같다. 남미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한국 정치사에서요 가장 괴기스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예, 전망은 간단하게.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이 분발을 하고 좀 그러면요. 예. 과거 4년 전에 예. 열린민주당이 10% 이상 올라갔다가 네. 결국 뚜껑 까보니까 한 5%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예.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 신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예. 정말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이런 현상이죠. 예.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정치 검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기형적인 정치 현상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예. 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계속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그 위성정당 무슨 당 그 하고 국민의 미래. 예, 국민의 미래하고 네. 뭐 1% 차이도 채 안 나는 것 같대요. 네. 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그 조국 예, 조국 알겠습니다. 그 대표인가요? 이제 조국 대표의 여러 가지 집안에 네. 관련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네. 잘못됐다고 인식은 하지만 그러나 저 정도 과한 것이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예. 또 여러 가지 이 정치가 기성 정치인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간이- 조국 신당에 지금 돼서, 예. 기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국민들 알겠습니다. 뜻이 예. 그렇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이 최종적으로 받아들 성적표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또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